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영화 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포르투갈의 거장 마뉴엘 드 올리베이라 감독의 작품인데요. 안젤리카 이상한 경우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보신 분들이 지금 아까 저희 단톡에서 뭐 이탈리아 번역본, 영어 번역본이 있으셔서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제가 갖고 있는 걸 이렇게 공유해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일단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다는 가정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이상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예, 이상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다입니다. 뭐 반전 같은 것도 없고 이게 왜 일어나는 건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하게 이 영화를 바라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듀샹의 작품이죠. 이 샘이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변기를 미술관에 갖다 놨을 때 하나의 사건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해석, 그 예술가와 미술가의 어떤 그 의미 부여가 굉장한 작품이 됐던 것처럼 이 영화를 102세의 노인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보의 그림자라고 해서 3년 뒤에 이제 이 마지막 영화를 찍으시고 106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 해프닝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 이상한 사건을 바라보는 이 올리베라 감독의 시선과 또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 영화가 그래도 황당하지 않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감독 주변의 이야기와 또 그 감독의 다른 작품의 이야기들을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고, 본편에 들어가서는 지금 이 작품에 대한 흐름과 또 주목하셔야 될 장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9번째 영화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사 이작이 한밤중에 한 집안의 부름을 받고 죽은 안젤리카 집안의 딸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이제 가게 되는데, 어, 여기서 좀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작은 렌즈 안에서 이 사진 속에서 살아있는 그 그녀의 표정과 웃음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프레임을 이 뷰파인더 안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우리도 놀라고 이 작은 훨씬 더 놀라죠. 주변 사람들은 그건 보지 못하는 풍경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올리베라 감독의 사랑과 예술에 대한 우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성일 평론가가 바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영화 30편 중에 하나로 꼽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성일 평론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젊은 사진사가 상사병에 빠졌을 때 안젤리카의 환영이 나타나서 그와 하늘을 나는 장면은 어쩌면 21세기 영화들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가장 단순한 장치로 만들어진 이 장면은 영화가 아직 환상이며 꿈이라는 것을 믿었던 그 시절로 우리들을 돌려보내고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거장의 데뷔작 처녀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요. 두어로강의 노동자들 18분짜리 포르투갈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입니다. 아, 당시에 발터 투르만, 지가 베르토프, 유리스 이벤스 같은 다큐멘터리 작가에 의해서 실험 영화의 한 경향이 된 도시 교양학 시리즈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후기 무성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큐멘터리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 올리베이라의 데뷔작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942년에 아니키 보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어린이들이 술래잡기 할 때 부르는 말이라고 하고요.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이 감독의 하천지대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시정 넘치게 그리고 있습니다. 실버와 산토스는 마토스 소녀를 둘러싸고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소녀는 가게에서 훔친 인형을 실버로부터 받고 그에게 마음이 기운다라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71분짜리 영화입니다. 역시 올리베라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한 편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63년도죠. 봄의 제전이라는 작품이고요.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포르투갈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예수의 고난을 기리는 전통의식을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오고 있었는데, 영화는 마을을 찾아가서 예수의 고난을 해석한 1500년대의 기록, 그리고 그것을 재해석한 마을 사람들의 관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감독의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복잡하고 풍성한 의미의 결이 만들어지는 영화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1년도에 48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신곡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정신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벌거벗은 남녀가 사과를 먹고 있고요. 담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예언자와 철학자, 죄의식이 괴로워하는 청년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창녀, 동생을 만나러 온 형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신문에 관한 서정시를 읽는 등 정신질환자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묻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92년도 절망의 날이라는 작품입니다. 19세기에 활동했던 포르투갈의 중요한 소설가인 카밀리오 카스텔로 브랑코의 마지막 나날을 다룬 영화이고요. 눈병으로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브랑코는 더 이상 소설을 쓸 수 없게 되자 절망에 빠집니다. 정물화 같은 인서트 샷과 함께 현재 시점의 나레이션, 그리고 브랑코의 과거 모습이 서로 겹치면서 브랑코의 내면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영화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993년도에 아브라함 계곡이라는 작품인데요. 3시간 7분짜리 굉장히 긴 영화이죠. 네, 플로베르의 보바르 부인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고요. 감독의 영화적 실험 정신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디렉터스 컷이 원래 좀 더 길죠. 네, 디렉터스 컷은 지금 3시간 23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사이자 농장 주인인 카를로스는 마을 식당에서 본 소녀 에마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고요. 얼마 후 아내를 잃은 그는 에마에게 청혼해서 결혼하지만, 에마는 사교계에 나가면서 애옥의 세계에 눈을 뜬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바르 부인의 새로운 해석으로 이 올리비에라 감독의 대표작 중에 한 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작품이고요. 1993년 6회 도쿄국제영화제 예술공헌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90년대 후반에 정말 늦게 이제 전성기가 찾아온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99년작이죠. 편지, 더 레터라는 작품이 바로 99년도 세기 말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요, 드 샤르트르 양에게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귀기를 원했던 남자에게 버림받은 가슴 아픈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날 밤 그녀는 어머니의 친구 실바 부인을 통해서 유명한 의사인 자크 드 클레브를 소개받는데요. 자크는 어머니와 함께 방돔 광장의 유명한 보석상에서 목걸이를 고르는 그 샤르트르의 양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청혼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샤르트르 양은 후에 젊고 멋진 가수인 페드로 아브룬호사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딸의 감정에 눈치를 챈 드 샤르트르 부인은 죽기 직전 딸에게 신중하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요. 더 이상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그녀는 파리의 한 수녀원에 살고 있는 학교 동창을 만나러 가죠. 자신을 유혹하는 페드로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워진 그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남편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지만 절망에 빠진 남편은 그녀의 고백 직후 죽음을 맞이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2000년에 만들어진 2시간 10분짜리 영화입니다. 말과 유토피아. 1663년 비에라의 신부는 종교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소는 음모를 꾸며서 왕의 측근이자 명망 있는 설교가로서의 비에이라 신부의 명성을 떨어뜨립니다. 판사 앞에 선 신부는 브라질에서 보냈던 시간들과 원주민들 앞에서 설교를 회상하는데요. 17세기 포르투갈의 신부 안토니우 비에이라의 삶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포르투갈 예수회의 비에이라 신부는 브라질 원주민 편에 서서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반교권주의자였고요. 그의 생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는 집으로 간다라는 작품입니다. 2001년도 작품이고요. 평범하게 살아가던 76세의 영국 배우 질베르는 어느 날 공연을 마친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는데요. 그의 가족들이 자동차 사고로 모두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질베르가 펼치는 긴 공연을 포함해서 사건 이후 그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여주면서 예술과 삶의 관계, 그리고 한 인간의 내면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2002년 포르투갈 골든글로브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한 작품이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2년 작품이죠. 불확실성의 원리라는 작품입니다.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작이고요. 올리베이라 감독의 관심사 중 하나인 상류층 사회의 숨은 욕망과 그로 인한 파멸이 잘 드러난 영화이고요. 안토니오와 그의 하인 호세는 어릴 때부터 친구처럼 자라온 사이지만 안토니오는 호세가 사랑하는 여인 카밀라와 결혼해버립니다. 그리고 창녀인 바네사와도 불륜까지 저지르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2005년도 2시간 17분의 러닝타임을 지니고 있는 마법의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성모 마리아를 만나겠다는 희망을 지닌 알프레다와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루치아노의 이야기인데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루치아노는 부유하고 매력적인 알프레다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남부를 곳 없는 알프레다의 간절한 소원은 죽기 전에 성모 마리아의 현신을 보는 것이고요. 어떠한 곳에서도 영혼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알프레다를 위해 루치아노와 피아노 조율사인 필리페는 비밀스러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네, 이 당시만 해도 거의 그 나이가 100세를 바라보는 이 올리베이라 감독의 건재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90년대 이후에 더욱 난해하고 모호해졌다는 평가를 받는 올리베이라의 영화적 특징은 여전하지만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상업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라고 소개드릴 수 있겠는데요. 2006년 세브린느 38년 후라는 작품입니다. 이 감독이 루이스 부니엘과 각본가 장클로드 까리에게서 오마주를 바치기 위해서 이 세브린느의 주인공들을 부활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본편 이야기가 끝난 지 거의 40년이 지난 시점이죠. 이 까트린느 디니브라는 주인공의 세브린느 기억하시나요? 예, 루이스 부니엘이라는 또 거장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의 오마주, 존경의 표시라고 이 영화의 존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망인이 된 세브린느와 교활한 앙리는 저녁 식사 데이트에서 재회하는데요. 과거의 비밀을 풀고 그들의 복잡한 관계를 화해시키려는 약속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얽히게 되는데요. 권력과 욕망, 판타지와 대답을 듣고자 하는 욕구 등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올리베이라 감독의 긴장 가득한 루이스 부니엘과 그 각본가에 대한 존경의 오마주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09년 작품이죠. 금발 소녀의 기벽이란 작품입니다. 오랜 경험과 그만의 분위기가 담긴 역시 그 베이라 감독에게 그 흥미를 갖고 있는 관객들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작품에서는 삼촌의 사무실에서 회계 격리로 일하는 한 젊은 이들의 사랑과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마카리오는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서로 사귀게 되고요. 결혼하려 하지만 매번 다른 장애물들이 나타나면서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하려는 그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이죠. 계보의 그림자라는 작품입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일 만한 배우들이 많습니다. 예, 노년의 클라우디나 까르디날레, 이탈리아 배우죠. 잔 모로, 뉴벨바그의 연인이라고 불리는 배우입니다. 미카엘 롱스탈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씩 카메라가 나가긴 하지만 그런 장면들이 주로 이렇게 줄을 이루는 그런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희곡을 영화한 작품이다 보니까 연극적 성격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가 무대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좀 구하기 힘든 영화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시네마테크 회고전에서 또 이 감독의 작품을 또 아주 흔치 않게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한 감독이라서 영화들을 이렇게 좀 짧게나마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러시아의 영상 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안드레이 타르콥스키의 희생이라는 작품이 생각이 났습니다. 희생이라는 영화의 초반을 보면 우체부가 주인공의 생일 파티에 오게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을 수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합니다. 기이한 사진들, 신명 사진들 이런 얘기는 많지 않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일어난 실화라고 얘기하면서 18살의 아들과 어머니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후에, 전쟁이 터진 후에 그 사진을 찍은 며칠 후에 이제 전사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사진을 찍었다는 그 행위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사진을 안 찾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근황을 어디에 보낼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때 찾은 사진에 자신의 현재 어머니의 모습과 그리고 그 18살의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 있었고, 주변 이제 출연진들이 놀라면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사실이고 실화고 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고 자기도 그 사진을 봤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 오늘 보실 영화는 그런 영혼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그 영혼이 그냥 이야기 속,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관객들만 알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를 뛰어넘은 하나의 어떤, 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로, 어,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바로 타르kov스키의 사진 이야기 같은 이야기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가 시작하면 영화 전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물론 자막 시퀀스이긴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기에 그 데일라이트 그러니까 낮 풍경도 물론 잡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밤 풍경을 보면요, 굉장히 좀 도시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이 영화의 낮 풍경은요, 이 밤풍경과는 다른 아예 그 별개의 또 다른 어떤 세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우디 알렌 영화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1920년대로 돌아가는 그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또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바깥의 장면으로부터 영화가 이렇게 진입을 하면요. 여기도 역시 도시 풍경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도시 풍경에서 시작한 것이 시골 풍경으로 넘어오면서 사진사 이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이분법적으로 밤과 낮, 그리고 실제한 사람과 영혼, 그리고 꿈과 어떤 그 상사병에 시달리는 그 귀신이죠. 그러니까 영혼과 상사병에 빠진 사람과 또 전혀 이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영화 초반부터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사를 데리러 이렇게 그 돈이 많은 집안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주 늦은 야심한 시각이고요. 영화는 차분하게 길게 찍기를 유지하면서 커트를 나누고 있지 Quem 않습니다. é? Boa noite. Eu sou o feitor da Quinta das Portas. E basta-me ser o que quer. É que a senhora lá da Quinta mandou que eu levasse um fotógrafo com urgência. A esta hora? Sim, era para agora. Há uma hora destas? Mas Sim, era para agora. o fotógrafo é o meu homem, mas não está. Não está. Ainda tenho que esperar que ele chegue, minha senhora. Espera como? Ele foi ao Porto e só vem depois da manhã. E a senhora não poderá arranjar-me outro fotógrafo? Que eu não conheço outra por aqui. Desculpe lá, senhor. Eu conheço um sujeito que trabalha em fotografia. Isso calha bem. Quem é? Eu acho. Melhor, acho que ele vem lá dos petróleos. É um imigrante sefardita. O que é isso? É um judeu português. Ainda é novo, não está cá há muito tempo. E farta-se trabalhar em fotografia, tira fotografia por todo lado. Se quiser, levo até lá. Isso aqui era bom. Se fizesse favor. Faz favor. 네, 우연히 길을 지나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꼭 필요한 사진사를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차에 오르는까지 이작이라는 사진가가 소개될 때까지 이렇게 앞부분을 긴 화면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화면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이제 한성큼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도입부와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들이 별개의 시대와 또 별개의 어떤 공간 같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느낌들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작의 책에서 자막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Dancei, ó estrelas, que seguis constantes vertigens matemáticas fixadas. Delirai e fugi por uns instantes à trajetória, aqui a desalgemadas. É o anjo. Tempo, detém-te. E vós, criações de antes, que errais por celestiais e reais estradas. Anjos, abri-me o pórtico dos céus, que em minha noite é dia e em mim é Deus. 네,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 영화가 결혼식 날 죽은 후에 결혼을 앞두고 죽은 바로 신부의 영혼과의 사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작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리딩은 매우 중요한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á na Quinta das Portas. À Quinta das Portas. Sim, não fica longe. Agora? Já. Já? Sim, já. É uma pressa. Senhora. 네, 영화는 길게 찍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문이 열리고, 또 창문이 열리고, 그리고 베란다가 앞에 보이고, 그다음에 가구들이 이렇게 문이 열렸다 닫히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간들에서 차분함과 또 여러 가지 활용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거장이 세상을 뜨기 4년 전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가 그 경험했을 많은 그 영화적 어떤 효과들이나 그다음에 영화적 표현들이나 이런 시선들이 어느 경지 이상을 넘어선 이 차분한 어떤 거장의 이렇게 고별사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는 굉장히 정적인 느낌을 발휘하면서 이 이작에게 다가가고요. 또 이작이 그 집으로 찾아가는 과정 또한 아주 차분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낮에 이 뛰어가는 장면으로도 그려지고 있는데 이 장면을 그대로 밤에 이동 장면으로도 그려내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르치고 있는 동상이 바로 돌아가고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도착해야 되는 어떤 무언가의 방향성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귀신과 사랑에 빠지고요. 안젤리카와 마치 영혼과 영혼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이 영화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공간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동상이 표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착각도 결국은 영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악 또한 굉장히 부드럽고 차분하게 이 이작을 이끌어서 바로 사진이 필요한 곳으로 서서히 관객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대저택 속에서 식구들이 내려와서 늦은 시간에 이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O senhor é o fotógrafo, não é? Acompanhe-me, por favor. Foi Angélica, sabe? Foi Angélica. Uma desgraça. Acabámos de a vestir, ficou tão bem. Coitadinha. A mãe quer ficar com uma última recordação, ainda que muito triste.